한 권의 철학책을 읽듯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음악도 있고 음악가도 있습니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연주에 영감을 얻기도 하고 또 악기와 연주자의 역할을 확장해서 생각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 해금을 통해서 이런 사유를 던져주는 분입니다. 해금 연주자이면서 작곡가 주정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정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해금을 연주하는 주정현입니다. 최근에는 곡을 좀 더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7월 18일과 19일 세종문화회관 싱크넥스트 시리즈에서 앙상블 블랭크라는 현대음악 앙상블과 공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싱크넥스트에 나가시는군요. 네. 저희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싱크넥스트 관련한 분들이 계속 나오시네요. 네. 해금을 통해서 실험적인 연주를 하고 계시고 또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 주정현은 이런 연주자다라고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아마 조금 딱딱할 것 같지만 제가 주로 지면에서 제 자신을 예술가로서 소개를 드릴 때 쓰는 글을 조금 가져와 봤습니다. 글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요. 그래서 저는 해금을 연주하면서 가지게 된 질문을 공연의 방법으로 풀어내고 그다음에 악기와 신체의 상호작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연주자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과 연주의 방식 간의 관계 같은 것을 다루는 작업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작곡가들, 연주자, 그리고 안무가, 독립영화감독, 시각예술가 분들과 협업을 해오고 있고요. 종종 연주와 창작에 관해서 글을 쓰기도 합니다. 이따가도 아마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내의 제도권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전통음악 연주자로서 좀 훈련을 받았고 이후에는 제가 미국 서부에서 작곡을 공부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엄청 긴장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열심히 써온 대본을 지금 잘 읽고 계십니다. 제가 줄줄이 한번 읽지 않고 한번 자연스럽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러시면 질문을 삐딱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창작을 많이 하신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요새는 작곡 쪽을 좀 더 많이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전통을 연주를 하면서 창작 쪽으로 관심을 더 많이 가졌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게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어떤 일을 계기로 그렇게 생각이 변했나요?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웠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또 많은 전통음악 하시는 연주자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학이라는 곳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영향들을 이제 많이 받을 기회들이 이제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열심히 성실하게 연주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학교에서 주어지는 많은 미션들을 수행을 하다가 제가 특히나 제가 국악과를 다녔었지만 작곡가 친구들, 그러니까 옆 동네 친구들이죠. 작곡가 친구들이 새롭게 쓴 곡을 연주하게 되는 일이 되게 많았었어요. 대학 때. 네, 그래서 아무래도 새롭게 쓴 곡은 뭔가 새로운 어떤 테크닉을 요구하기도 하고 제가 기존에 지금까지 열심히 배워왔던 그런 것들에서 조금 벗어나서 제가 이런 소리 또는 이런 연주법들을 어떻게 구현해낼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기도 하고 뭔가 전통음악에서 들었던 소리랑은 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장르라든지 좀 어법으로 된 것들을 연주할 일이 되게 많았었고 제가 그것들을 너무너무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작곡하는 것들이? 네. 작곡한 곡을 새로운 곡을 제가 새로 연주하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이게 너무 재밌는 일이구나. 새로운 것을 제가 세상에
없던 그런 곡을 제 손끝에 의해서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너무 재밌는 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오, 네. 네, 그래서 아마 좀 그렇게 제가 연주자로서 좀 새로운 곡들을 접하면서 좀 네. 창작에 자연스럽게 창작 활동이 이렇게 되게 재밌는 것이고 되게 너무 가슴 뛰는 일이구나 하는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그렇게 작곡하는 친구들을 봤을 때 엄청 부러우셨나 봐요. 그때는 사실 막 부럽다기보다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네. 막 작곡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는 그때만 해도 막 내가 작곡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그런 곡들을 연주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리고 그 새로운 곡들 역시도 그냥 제가 그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악보를 어떻게 연주를 할지 해석을 하는 과정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되게 이 해석에 나는 해석을 좀 잘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되게 현대음악 아니면은 새로운 창작곡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꾸준히 연주를 해보고 싶다 정도의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창작곡인 경우에는 소위 레퍼런스가 없군요. 그렇죠. 그럼 그걸 만들어내는 게 재밌었습니까? 네, 너무 재밌죠. 어떻게 하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네. 연주자들은 그러면 왜 이제 해금 같으면 한 음을 연주한다, 뭐 이 음을 연주해야 된다라고 악보에 써 있으면 네. 그 음을 어떻게 다르게 하나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게 좀 되게 비슷한 생각이 났는데 제가 네. 예전에 배우한테 네. 야, 도대체 연기를 잘하는 게 뭐냐? 뭐가 그렇게 다르니? 라고 네.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뭐라 그랬냐면 형 생각해보세요. 대본에 커피를 마시고 잔을 내려놓는다 네. 라고 돼 있으면 네. 잔을 가볍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던지든 내려놓을 수도 있고 네. 승질 내면서 내려놓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음을?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악보에 네. 미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네. 미를 이거를 뭐 강하게 연주할지 약하게 연주할지 물론 아니면은 뭐 그거를 되게 소음처럼 연주할지 아니면 아주 깃털같이 연주할지 아니면 그것을 왼손 뭐 삼지로 연주할지 뭐 왼손에 일지로 연주해서 더 묵직한 소리를 낼지 그런 것들은 사실 작곡가의 영역도 있지만 굉장히 연주자의 영역인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하면 소리가 달라져요? 왼손으로 하면 달라지죠. 소리가 달라져요? 달라지죠. 그다음에 밖에 해금 있어요? 안 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져왔습니다. 아깝네. 이거 그러게요. 한번 들어보고 싶네, 진짜. 네. 뭐가 달라지는지. 네, 다음에 네. 제가 한번 악기를 가져와가지고. 네. 너무 한번, 궁금해요. 네,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시간이 있겠죠. 네. 네. 말로만 듣고 못 들어보니까 너무 약올라, 지금.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다르게 연주하는 거에서 어떤 악보를 썼을 때 초연을 하는 창작곡을 연주하는 거에 재미를 들리셨다. 매력을 느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유학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도 이제 미리 여쭤보기도 했지만 전통을 연주하시는 분들의 유학은 뭘 배우러 가나요? 그러니까요. 거긴 없잖아요. 그쵸. 제가 미국의 서부에 있는 카라츠라는 학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예술대학이죠. 우리나라로 풀면. 네. 그 학교로 이제 갔는데, 사실 제가 유학을 생각한 것은 뭔가 뭐 엄청난, 거창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뭔가 제 그냥, 작은 소망은 제가 연주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그때쯤 돼서 뭔가 제가 이런 해석하는 일들을 잘하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창작을 내가 좀 하고 싶다, 좀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들면은 이것을 남이 나에게 써준 곡 말고 내가 어떤 나의 언어로 좀 이런 질문들을 풀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어떻게 하면은 연주도 하고 작곡도 또는 어떤 창작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또는 그런 공간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차에 딱 그 카라츠라는 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에서 이제 연주와 작곡을 통합해서 박사학위를 처음으로 이제 수여를 하기 시작한 학교라고 잘 알려져 있던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뭔가 해금 연주, 막 해금의 정말 테크닉들을 배우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좀 해금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 그러니까 뭐 생각하는 방식들, 뭐 다른 사람들 또 비슷한 현악기를 하는 다양한 창작의 방식들, 그리고 그것들을 뭔가 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몸으로 경험하는 뭐 그런 것들을 제가 좀 뭐 그런 것들에 목말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뭐 제가 뭐 해금의 테크닉의 아주 단편적인 것들, 노년을 어떻게 하는가, 뭐 이것들을 뭐 거기에 해금 선생님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배우는 건 아니지만, 카라치 역시도 사실은 미국에 있는 그런 기관들 중에서는 한 60, 70년대부터 뭐 인도 음악이라든지 페르시아 음악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음악 같은 것들을 정규 교과목으로 둘 정도로 되게 그런 비서구 음악에 굉장히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비서구 음악. 네, 그쵸. 네. 뭐 정말 동양 음악뿐만 아니고 정말 서양 클래식 음악이 아닌 음악들에 되게 열려 있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이렇게 해금 연주자이기 이전에 그냥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좀 창작의 방식들, 그 다음에 사고의 어떤 방식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거기 가면 온갖 나라의 친구들이 그러니까 다 전통악기 하는 친구들이 옵니까? 그 생각보단 전통악기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온갖 나라에서 모인 학생들이 다 있긴 있었죠. 그래서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라틴 에콰도르 출신의 라틴 퍼커션을 하는 친구였고, 예, 또 동료들 중에서는 뭐 그리스에서 온 친구, 유럽에서 온, 뭐 그리스가 유럽이지만, 예, 유럽에서 온 친구, 남미에서 온 친구, 예, 그다음에 뭐 트럼펫 하는 친구, 전자음악 하는 사람, 아코디언 하는 사람, 굉장히 정말 전 세계에서 모여든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어떤 음악적 배경을 가진 그런 동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해금을 뭐라고 하던가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보다 저는 굉장히 막 너무 이렇게 오리엔탈하고 되게 신비한 막 동양의 악기로 바라보는 게 아닐까? 저 지금 그 생각 하고 있어요. 예. 그쵸. 예. 뭔가 너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두 줄밖에 없고. 처음 봤잖아요. 예, 처음 봤고, 줄도 명조실로 돼 있고. 아마 두 줄이라 그러면 이게 다야? 뭐 이런 얘기도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거기도 너무 이상한 것들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 해금은 이상한 축에도 못 깁니다. 아, 진짜요? 네. 얼마나 이상한데요? 제일 이상한 뭐가 얼마나 이상해요? 뭐 자기가 만든 악기를, 예, 자기가 그 납땜 이런 거 해가지고, 줄 이런 거 막 다 사가지고, 자기가 악기를 만든 사람도 있고, 뭐 굉장히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음악대학이랑 막 미술대학이랑 다 이제, 막 섞어가지고, 뭐 전시도 만들고 공연도 만들고 하는데, 그렇게 누드 퍼포먼스를 많이 해요. 누드 퍼포먼스요? 네. 그 캠퍼스 안에서 네. 뭐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해금은 뭐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죠. 그래서 뭘 비교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시네요, 갑자기. 네. 농담으로 말씀드린 네네네. 거지만,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악기도 너무 다양한 문화권, 그러니까 라틴 퍼커션도 우리 뭐 장구, 뭐 부꽹가리 뭐 있는 것처럼 거기도 엄청 종류가 많고, 아프리카 악기들, 인도네시아 가물란 악기들, 우리나라에서도 접하기 어려웠던 것들, 가물란 악기도 심지어 평균율로 되어 있지 않고 거기 안에 그 가물란의 조율대로 되어 있는 그런 막 악기들. 평균율이 뭔데요? 평균율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서양 음악에서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한 옥타브를 12반음으로 동일하게 쪼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도레미파솔라시도와 그 반음들을 어떻게 쪼개는 조율 체계인데, 우리가 좀 익숙한 어떤 그런 음정 계산 방식이죠. 근데 그럼 가물라는 원래는 그 음계가 아니고 자기는 자체 음계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도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다양한 뭐 음의 체계, 다양한 박자와 리듬의 체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존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재밌었겠네요. 네, 너무 재밌죠. 네. 얼마나 재밌으면 저 친구들하고 뭘 음반도 만드셨다면서요? 네. 어떤 친구들이었는데요? 제가 LA에서 활동을 하면서 만난 친구들이 있는데, 학교 동창들이 아니고? 학교 동창들인데 이제 다 졸업 시기가 다른. 네. 예, 저랑 뭐 학교를 사실은 같이 다니진 않았었는데, 예, 뭐 또 씬에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네. 예, 그래서 거기 안에서 팀도 결성도 많이 해요. 뭐 이런 팀도 있고 이렇게 저런 모였다 팀도 저렇게 하고. 모였다 하겠죠. 예, 뭐. 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그 중에 한 팀입니다. 그래서 이 팀 중에 하나를 소개를 드리면은 기타 치는 원래 재즈
재즈 기타인데 뭐 그 친구 역시나 재즈 그 너머로 굉장히 확장을 많이 한 조시아 게로위츠라는 친구. 그다음에 더블 베이스 하면서 그분은 시각 예술가이기도 해요. 네.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만들고 하는 더블 베이스 연주자. 그다음에 트럼펫 하는 이탄 막스 연주자. 그리고 그분 역시도 작곡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해금처 이렇게 세 대의 현악기와 하나의 그 금관악기가 모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4인조 밴드죠. 그래서 그 밴드가 사실 지난 2월에 음반을 내고 네. 그 음반 낸 걸 가지고 미국 중서부에 한 몇 곳이었나요? 한 7곳 정도를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연주를? 네, 네. 연주를 했습니다. 반응은요? 뭐 재밌죠. 그래요? 뭐 도시마다 굉장히 다르고 네. 예, 신기하다는 반응들이었겠어요. 일단은 일반적인 밴드 편성이 아니어서, 예, 뭐 이렇게 드럼, 뭐 베이스, 보컬, 뭐 이렇게 있지 않고, 막 현악기가 3개고, 근데 그 현악기도 다 좀 다른 종류의 현악기이고, 그다음에 사실 다들 이렇게 전자음향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연주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어떻게 보면은,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도 평소에 듣는 그런 밴드 사운드보다는 조금 이렇게 루즈하면서도, 좀 뭔가 좀 음향적이기도 하고 그런 종류의 사운드라고 그래요? 네, 경험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곡을 들려드릴 텐데 네. 저희가 뭘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볼까요? 제가 사실 어떤 포인트? 이거를 미리 말씀드릴까요? 그래야지 좀 잘 들을 수 있으니까. 그쵸. 예. 여기 이 곡이 사실 그 수록곡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해금이 중심이 되는 곡을 제가 일부러 갖고 왔어요. 근데 해금을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해금 소리와 가까운지 좀 다른지 아니면 연주자가 어떻게 손을 조작을 하길래 또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인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악기들이 정상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좀 효과음처럼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동물의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자연의 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상호작용, 해금과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티키타카를 하면서 어허. 네, 좀 치고 빠지는지 좀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곡을 먼저 한번 짧게 들어보시죠. Lazy Magma River, 주정현과 친구들이 함께한 곡입니다. Lazy Magma River, 주정현, 조슈아 게로위츠의 여러분의 연주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5067님께서 온갖 악기들을 전공하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즉흥 잼 연주도 하고 그랬을까요? 청춘 영화의 한 장면 같을 듯. 7761님, 해금이 뭐라뭐라 중얼중얼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곡을 좀 들어보니까요. 이 곡은 제 느낌은 뭐냐면, 내가 어디서든지 너희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를 만들어주마. 라고 각오하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가요? 그런 생각 있었어요? 사실 이 앨범을 녹음할 때는 되게 저희가 하루 만에 다 녹음을 했는데 되게 그때그때 약간 프롬프트 뭐 이번에는 굉장히 이렇게 뭐 흐물흐물하게 연주를 해보자 아니면은 그 다음에 이번에 굉장히 딱딱하게 연주를 해보자 아주 단순한 프롬프트를 가지고 약간 즉흥적으로 연주한 것을 나중에 약간 다시 작곡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그렇게 조합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소리가 탄생한 것 같아요. 매우 신기하고 매우 새로워요. 네. 이 해금이 사실 줄이 2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손가락으로 거기 힘을 얼마나 주느냐. 네. 또 활로 얼만큼 세게 누르느냐, 약하게 누르느냐, 뭐 가늘고 길게 누르느냐, 뭐 이런 것들로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군요. 해금의 그렇습니까? 메커니즘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 그게 다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음악을 듣고 나서 들은 생각이 주정현이라는 연주자는 정말 새롭고 희한한 걸 많이 해보고 싶은 사람 같은데 변화할 게 별로 없어서 네.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다른 시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해금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유니버설하게 전 세계적으로 현악기가
그래요. 오른손에는 거의 활을 들고 왼손으로는 악기를 들고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줄을 만지고 오른쪽으로는 활을 이용해서 줄에 갖다 대고 사실 이런 메커니즘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뭐 네. 바이올린도 그렇고 뭐 첼로도 그렇고 뭐 이란의 해금인 헤멘체 같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조절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이 비슷합니다. 근데 제한돼 있죠. 그쵸. 네. 그게 예를 들면은 뭐 활을 얼마나 빨리 또는 천천히 속력, 뭐 각도 아니면은 왼손의 장력 뭐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해금에서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또는 해금의 그 폭이 가장 넓은 것이 장력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왼손에도 굉장히 많은 장력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 오른손도 해금의 생김새를 생각해 보시면은 바이올린이나 첼로처럼 활이 이미 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느슨한 활을 연주자가 그거를 꽉 쥐고 또는 풀어가지고 그것을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음색의 다양성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는 어떤 압력의 세기보다 더 주면 어떨까? 이거의 또는 활의 각도를 우리가 보통 뭐 한 90도 아니면 이제 일자로 연주하는 그 활의 각도를 확 밑으로 아니면 위로 틀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연주하는 줄의 위치가 우리가 보통 원산이라고 하는 그 브릿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 1, 2cm 위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연주하는 부분을 원산에서부터 확 멀어지면 어떨까? 아니면 더 가까워지면 어떨까? 이런 제가 해금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들을 훨씬 더 그 폭을 좀 넓혀보는 그런 시도들을 처음에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약간 야심차게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좋아요. 네, 네. 하나가 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좀 이렇게 하다가 제가 그 해금을 울림통을 없애고 그 다음에 해금의 줄을 자성이 있는 철줄로 바꿔서 일렉트릭 해금이라고 하는 전기 해금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프로토타입을 한 몇 주 전에 이제 만들어서 작게 발표를 했고 아마, 했어요, 벌써? 네, 근데 그거는 조금 한 달 정도 후에 다른 공연에서 제가 정식으로 조금 이 일렉트릭 해금의 데뷔 무대를 좀 가질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렉트릭 해금 같은 경우는 울림통을 제거했거든요. 아니 뭐 전기를 어차피 확장할 거니까. 그쵸. 네. 그쵸.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전기를 더 사용을 해서, 이 악기의 소리를 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악기 메커니즘의 좀 그 구조를 좀 바꾸는 그런 시도를 최근에는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대신 네. 그 명주실이기 때문에 네. 눌렀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텐션을 더 확 줬다가 풀었다가 하는 게 가능하잖아요. 네, 그쵸. 쇠줄이면 그게 안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도 쇠줄이 곧 탄성으로 그래요? 나와가지고.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완전 명주실 느낌처럼? 느낌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명주실이 가진 어느 정도의 장력을 조금 그래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철줄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어떤 이전까지는 좀 그런 변수에 대한 실험을 했다면 최근에는 조금 그런 소재나 구조까지도 좀 제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우, 좋습니다. 언제나 이 독특한 연주법을 많이 연구를 하셔서 그런지 활질에 대해서도 탐구를 하셨고 그래서 2022년에 The Art of Bowing이라는 공연을 하셨어요. 네. 이건 어떤 공연이었나요? 사실 그 공연이 이번 싱크넥스트 무대를 있게 한 공연이기도 한데요. 그래요? 네. 아트 오브 보잉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활질에 영향을 주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 물리적인 변수들, 사회적인 변수들, 뭐 그런 것들을 좀 조명한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아무래도 해금을 연주를 하면서 이렇게 해금을 연주하는 건 뭘까?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연습하면서. 네. 그러면 뭐 해금 연주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것이 활
활질을 하는 것인 거예요. 매일. 그리고 그 활질이 어떻게 보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굉장히 반복적이고, 굉장히 규칙적이고, 때론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당시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할 때여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정말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양치하고 하듯이,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인 일을 하고, 그런 어떤 노동의 영역이기도 이제 한 것이었죠, 저에게는. 그래서 네. 좀 그런, 이슈들, 그런 질문들은 좀 풀어봤던 공연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곡들을 그때도 연주했지만, 뭐, 이를테면은, 제가 이제 갖고 있었던 궁금증 중에, 제가 해금의 활질도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고, 예를 들어서 양치도 하루에 뭐 두 번 또는 세 번씩 정해진 시간에 제가 제 치아를 어떻게 보면 약간 활질하듯이 이렇게 도구와 제 신체를 마찰을 시켜서 양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행위가 다른가? 또는 그 두 개의 행위가 같은가? 이 두 행위가 뭔가 그런 약간 연결점이 있는 거예요. 뭐 신체와 도구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매일매일 반복되는, 물론 그 시간은 다르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정해진 시간에, 행하는 그런 약간 노동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 좀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중첩을 시켜서, 실제로 그 공연에서 그 치아 모형을 열심히 칫솔로 열심히 마찰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도 했었고, 가발의 어떤 머리를 빗으로 막 빗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돌을 사포로 갈아서 가루를 내는 그런 것들도 좀 그 연주의 어떤 일환이었던 그런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 활질 또는 그 악기 연주, 특히 해금 연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을 좀 풀어냈었던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흥 연주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게 진짜 어려워요. 즉흥 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즉흥인데. 예.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 즉흥이라고 하는 것이 연주자에게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습관이라든지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하는 주법들이 이제 있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즉흥이 그 당시에 신선하게 들리고 연주가 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연주법이나 습관에 의심을 하고 또는 것들 이외의 다른 어떤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고 또 그 즉각적인 그런 결정을 내리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결합돼서 즉흥 연주라는 그 행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같아요. 네. 자, 그럼 음악을 한 곡 듣고 계속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이번에 제가 가지고 온 곡은 존 케이지, 많이들 들어보셨을 이름인데요. 네네. 존 케이지의 피아노 작품이 있어요. 소나타와 가주곡이라고 하는 피아노 작품 시리즈인데 그 중에서 2번 소나타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 이유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제가 맞는 영향을 받은 예술가들이나 작곡가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존 케이지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존 케이지의 피아노 작품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이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그 듣기 중요해요. 전에. 그쵸. 존 케이지가 피아노에 있어서 굉장히 특이하게 접근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이 음악을 들으실 때도 이게 피아노인지 타악기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존 케이지가 했던 것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으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미를 누르면 그냥 미 우리가 아는 그런 건반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존 케이지는 그 안에 피아노 현에 못이나 뭐 연필이나 지우개나 뭐 그런 것들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되면은 건반을 누르면 다른 음색의 소리가 나거든요, 피아노에서.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프리페어드 피아노, 뭔가 준비된 피아노라고 번역을 하는데, 프리페어드 피아노라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피아노 연주법 또는 작곡법을 개척한 인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이 피아노에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을 놓고 피아노를, 뭐, 낚싯줄을 매달아서 활질을 한다거나 이런 주법들을 제가 싱크
싱크넥스트 공연에 새롭게 올리는 곡에도 그런 주법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제가 존 케이지의 굉장히 이 방대한 연주곡 시리즈이지만 그 중에서 짧은 소나타 2번을 한번 들으시면 피아노 음색이 이렇게 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들어보시죠. 존 케이지의 작곡, 클라우디아 자넷 버콜스의 연주입니다. Sonatas and Interludes for Prepared Piano 2악장입니다. Sonatas and Interludes for Prepared Piano 2악장이었습니다. 존 케이지가 작곡했고요. 클라우디아 자넷 버콜즈의 연주였습니다. 5962님 오늘도 잘 듣고 있어요. 눅눅한 날에 딱인 해금 소리 존 케이지 피아노 소나타까지 호강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해금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쭉 해보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그 싱크넥스트 공연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준비는 많이 되셨나요? 많이 해야죠. 네. 앞으로도 갈 게 남았습니까? 네. 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네. 싱크넥스트 25의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인데 좀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공연인가요? 네, 저희는 일단은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 공연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 세종문화회관 여름 페스티벌인 싱크넥스 시리즈의 이제 일환으로, 저와 앙상블 블랭크가 공연을 올리는데요. 그 최재혁 감독이 이끄는, 참고로 최재혁 감독은 이제 지휘자이자 작곡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클래식 음악 그리고 현대 음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물인데요. 그 최재혁 감독이 이끄는 앙상블 블랭크는 전 세계에서 공부한 한국인 단원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의 어떤 현대 동시대 작곡가들의 작품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초연을 계속 해오고 있는 그런 현대 음악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앙상블 블랭크 레퍼토리와 더불어서 제 신작 원초적 기쁨이라고 하는 그 곡, 그다음에 앙상블 블랭크와 제가 같이 연주하는 곡들로 좀 이루어진 공연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네. 같이 연습할 때는 잘 맞았습니까? 잘 맞춰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사실 앙상블 블랭크도 이 전통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음악가와 협업을 하는 것이 처음이고 저도 한국에
있는 현대음악 앙상블을 위해서 곡을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두 음악의 융합보다는 그 두 다른 어떤 어법이나 다른 음색들이 좀 충돌을 하면서 좀 만들어지는 그런 스파크를 중점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강조하는 그런 좀 컨셉으로 이번에 네. 좀 연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워낙 그 굉장히 다양한 현대 음악을 소화해 왔던 그런 어떻게 보면 독보적인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정말 저는 무한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연 앙상블랭크 주정현 온 싱크넥스트 25 관람권을 저희가 선물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7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세종 S시어터고요. 샵 0302 문자메시지로 성함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1인 2매 관람권 드립니다. 당첨되신 분들께는 저희가 개별 연락 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초연하는 원초적 기쁨, 이건 어떤 작품입니까? 이 작품은 원초적 기쁨 그리고 프리미티브 해피니스이자 그다음에 원초적 기쁨이라는 단어는 이번 공연의 사실 부제이기도 한데요. 제 작품 경우는 피아노, 뭐 첼로, 비올라, 더블 베이스, 트럼펫, 호른, 뭐 오보에, 클라리넷과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익숙한 서양 악기 총 15명의 연주자들이 연주를 하는 그런 곡이거든요. 근데 이제 원초적 기쁨이란 제목에서도 약간 유추를 하실 수 있듯이 사실 이 작품 자체는 어떤 인간 간의 접촉 그 다음에 그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에 관한 그런 곡이에요. 그래서, 미리 약간 스포일러를 말씀드리면, 네. 연주자들이 각자의 악기와 원래 접촉하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 네, 피아노는 건반을 두드린다든지, 비올라는 활로, 켠다든지, 그 다음에, 관악기는 입으로 그 공기를 관통시켜서 분다든지 하는 그런 접촉의 방식도 있고 그 악기들과 인간이 접촉하는 좀 색다른 또는 새로운 방식들로 곡이 진행돼 가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까 제가 해금을 이것저것 해금의 어떤 여러 가지 변수도 조정을 하고 해금을 마찰하는 다양한 도구들을 제가 한번 연구를 한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거의 확장판이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현악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악기들이나 특히 타악기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데 그런 굉장히 다양한 악기와 사람 신체의 접촉 방식들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들으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번에 제가 특별히 또 그 영상 작가님과 협업한 또 영상까지도 작품에 포함되는 그런 보고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이거를 어떻게 보면 좀 근본적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네. 철학자들이 사유를 할 때 뭔가 주제를 잡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고 네. 이제 근데 주정현 님은 오늘 쭉 얘기를 들은 결과 네. 뭔가 기존의 방식, 네. 평범한 방식을 다 깨고 계세요. 그런가요? 자꾸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방식은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식, 네. 나의 소리, 네. 뭐 이렇게 추구를 하신단 말이에요. 네. 저는 그 추구하는 거에 근본적인 생각이 뭘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일단은 그 기존의 것도 열심히 하면서 뭐 이런저런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사실 그냥 너무 재밌어서. 네, 너무 재밌어요. 이 특이하게 하는 게? 네. 잠깐만요. 여기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네. 특이하게 연주하는 게 재밌어요. 특이한 연주법을 생각하는 게 재밌어요. 특이한 연주를 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재밌어요. 다 재밌죠. 그 세 근데 개요? 사람들이 네. 좋아하는 게 가장 적은 것 같고 저의 어떤 동기 중에서 좋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너무 저의 그 약간 유머 코드 또는 그 재미있는 지점을 공감해 주시면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재미가 배가 되지만 그냥 그 생각을 나잖아요. 이 해금을 연주하다 보면은 아니 원래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얘를 더 밀면 어떻게 되지 더 당기면 어떻게 되지 연주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자연스럽게 그런 드는 생각들을 또 이렇게
공연으로까지 막 곡으로까지 내가 그냥 하나의 아주 단순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것들을 진짜 곡으로 풀어보고 이거 진짜 너무 재밌죠. 그래서 그냥 사실 막 실제로도 종종 인터뷰를 하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시곤 합니다. 막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냥 제 대답은 나중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너무 재밌어서 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듣고 보고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기존 것의 부정이나 파괴가 아닌 기존 것으로부터의 확장이라고 셀프로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참, 아무튼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도 하시고 연주도 하신 끝에 2023년부터는 서울예술대학교 공연창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자, 그러면 연주자로서의 주정현, 교수로서의 주정현, 이 모든 거를 아울러서 앞으로의 계획이나 소망도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역시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작은 또는 재미있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풀어나가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제가 풀어나갈 수 있는 무대나 기회들이 주어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창작 활동을 계속하고 그다음에 저 역시도 지치지 않고 이런 곡 작업을 계속하면서 제가 또 말씀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2년 전부터는 또 이것들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함께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들을 뭔가 강의의 형태라고 하면 딱딱하지만 정말 그런 제 동시대를 이제 같이 살아가는 그런 또래 또는 그런 학생들과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상한 생각들, 재미있는 생각들을 또 끌어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저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모든 거를 멋지게 잘 이루시면서 앞으로 잡혀있는 연주들도 멋지게 잘 해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실의 초대석 시간이었고요. 해금 창작자이자 서울예술대학교 교수이신 주정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